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12.3 계엄의 그 주범으로 지키고 있는 방첩사 내부에서도 그 12.3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 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선관위 그 메인 서버하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그 이제 저희 그 서버에 대해서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임무가 좀 불분명했던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그 서버를 전부 탈거해 오거나 또는 그거를 포렌식하거나 그 막대한 분량의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복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장비들의 어떤 것들이 실제 있고 방첩사가 그걸 보유하고 있는지는 증인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거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론적으로만 알지. 알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현장에 선관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여론조사 꽃이라도 어디 가서 DB 자료들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런 일들을 평소에 해오신 거는 아니었죠. 그거는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지금 이제 포고령 2호 가지고 이제 얘기가 있는데 원래 평소에도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어떤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먼저 국군조직법, 그죠? 그 다음에 방첩사령부 직제 규정, 그리고 계엄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첩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건지, 어떤 거는 못 하는 거, 어떤 건 하는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포고령에 없는 거라도 이런 규정상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포고령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방첩사의 어떤 계엄법이라든가 방첩사의 직제 규정에 없는 거는 못 하는 거죠.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계엄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좀 약간 상식적인 거지만 이제 또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 경우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 군정 비슷한 거라 계엄이 딱 선포가 되면은 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 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또는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하여튼 어떤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 목적으로 뭐를 압수해 온다든가 하는 거는 별도 문제지만 어디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무슨 자료라든가 또 어떤 DB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는 그거는 계엄 시에는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절차를 따라서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거는 안 맞습니다. 떼우는 거 말고 가서 만약에 점검을 한다 그러면 점검을 하더라도 그것도 특별수사관 그 자격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방첩사 군 정보 탈취라든지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계엄사령부 산하에 지금 합동수사부서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었죠. 당시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 증인은 이걸 자꾸 이제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엄법 7조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든 또는 정부의 어느 부처든 간에 거기에 이 사이버 보안 상태라든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나요? 증인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의 생각. 그것도 수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어쨌든 국가의
행정사법 업무에 대해서 계엄 당국이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이제 계엄법인데, 민간 그 기업이라든가 민간인의 뭐 주거라든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거는 그야말로 수사 목적으로 영장을 받아 가든지, 아니면 이 포고령이라고 하는 거는 금지하는 거라 이걸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을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 민간 꽃이라고 하는 데는 민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뭐 이런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정성우 차장하고 이게 회의를 하고 할 때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꽃은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거기서 나온 적이 없나요? 그게 이상했기 때문에 법무 검토를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다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게 여기는 민간 기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딱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 정확한 그 워딩은 안 나왔습니다. 법무 검토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정성우가 꽃은 가지 마라 네. 이런 지시했죠. 1시 34분경에 34분경에. 그전에는 안 하고, 그전에는 하기는 출발 자체가 뭐 거의 출발한 다음에 연락이 출발이 몇 시라고 그랬죠? 27분이라고 네. 그랬죠? 27분에 출발했는데 출발 7분 후에 정성우 1처장이 그 꽃은 가지 마라. 딴 데 가 있어라. 네, 라고 했죠. 그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상부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나요? 안 들었나요? 그 당시에? 정성우의 독자 판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창규 검사님. 반대신문 12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출동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확 보이고 법무실 검토가 나와서 가도 되는데 왜 우리가 가지? 그리고 지금 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지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이거는 안 되는데 왜 가라고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하라는 명령 자체도 좀 위법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까? 출동하라는 것 자체도 좀 이상했다. 그래서 법무 검토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대신문 11-1항 관련입니다. 그 증인은 정성우와의 토의 시작 후에 포고령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정성우가 임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중 2항을 임무 근거로 말했다는 것이죠. 네. 정성우가 상부로부터 포고령 중 2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라 는 이런 지시를 받아서 증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재전파를 한 겁니까? 포고령 자체가 뭔지를 몰랐을 텐데, 근데 나오자마자 2번 사항에 관련돼서 너희는 임무 수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사전에 그 포고령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인영과 정성우의 통화 내역을 보면 증인이 임무 토의를 했었다는 시간에 해당되는 12월 3일 23시 55분경 42초간 통화를 하고 12월 4일 00시 02분경 34초간 통화를 하는데, 증인이 임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성우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왔고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포고령의 내용과 증인들의 임무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특검보님. 동의 그 적법성과 관련해서
업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선행해서 이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그 정성우 처장이 처음부터 이거는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보다는 저희는 이 임무 자체가 그 적법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자격이 되는 거냐, 그걸 따지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이런 건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 증인의 부대 출동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꽃이라는 이런 기관에 출동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 출동하는 것을 정성우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예. 그때 명령 자체가 대통령과 장관과 그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너희한테 전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판장님 오성환 검사입니다. 예. 증인 제가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예. 반대신문 10항 10-1항 관련입니다. 예, 김영현 기록 순번 830번 메모 4번 제시했습니다. 네. 증인 이 메모를 12월 4일 또는 12월 5일경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성호 1처장실에서 임무 부여할 때 정성호 처장이 임무를 부여하면서 안 되면 서버를 떼와라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여기 메모를 보시면 하드라고 여기 필요시 HDD 떼어와라 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필요하면 하드디스크를 떼어와라 라는 뜻으로 메모하신 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산 서버를 하드 디스크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단어는 그 회의석상에 나온 얘기보다는 그 다음 날 기억에 의해서 적은 겁니다. 그 당시 증인이 들었던 기억 그대로 지금 메모 작성하셨던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실은 포렌직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 보안 관련 장비 점검하는 업무 등을 맞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날 임무 부여 받을 때 총 4개 팀으로 구성됐고 네. 4개 팀에는 모두 과학수사센터가 배정되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과학수사센터에서 포렌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지금 아까 피고인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왜 이걸 수사로 받아들였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신 게 있는데 네. 지금 그때 임무 부여할 때도 포고령 2호 위반이라고 했고 그렇게 증인 등 팀원들이 해야 할 임무도 가서 서버를 확보해라. 안 되면 서버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와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무슨 서버 확인 점검 이런 게 아니라 수사라고 받아들이셨던 거 맞으시죠? 뭐 수사다 그거 점검은 확실히 아니라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너희 다른 일 하지 말고 가서 단순히 우리는 서버 점검 확인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반대 신문 하실 거 있으세요? 윤수 변호사입니다. 예. 그 증인 그 제1처장실에서 11시 40분부터 그러니까 23시 40분부터 모여서 한 30분간 토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포고령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는 포고령이 없었다고 포고령이 나온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한 포고령은 언제 찾기 시작했고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인터넷에 그러니까 공개돼서 각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라고 정성우 처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걸 언제 했습니까? 그 회의 도중에 회의 했습니다. 도중이면 몇 시쯤?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3시 40분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바로 정성우 처장이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정성우 처장이 포고령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라는 얘기를 했고 각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포고령이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경원 변호사님. 예. 그 아까 조금 전에 특검 제주신문에서 뭐 질문하셨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그냥 하나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저희 반대신문 시작할 때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거 없다고 하셨고요. 맞죠? 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도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증인은 정성우의 말 뭐 내지 지시를 받았던 거, 정성우로부터 그런 말이나 지시를 들었던 것이 맞죠? 네. 이상입니다.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아이고 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이랑 오후까지 나눠서 나오시느라고 또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신분증 아까 돌려드린 거 확인하시고 예,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 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예.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12.3 계엄의 그 주범으로 지키고 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서도 그 12.3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 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